아이비츠 2-1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비츠 영어 2-1이에요. 1단원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이 문장의 종류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여기 안 나와 있네. 기억 속의 문장의 종류였어요. 그러면 문장의 종류를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알아야 될 용어가 있잖아. 영어에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 문장의 주체지, 주인 되는 주어가 필요하고, 이 주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무엇이 필요해?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장, 영어 문장 속에서 주어하고 동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둘 중에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동사가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장의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 중에서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기 때문에 동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영어는 문장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주어하고 동사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해서 문장 구성 성분에는 뭐하고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어하고 목적어가 있어요. 주어 동사뿐만 아니라 뒤에 더 올 수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다고? 보어라고 하는 게 올 수도 있고 또는 뭐가 올 수도 있어? 목적어라고 하는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용어,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보어, 그리고 목적어라고 하는 게 영어의 문장 안에 들어있겠다. 그 중에 꼭 들어있는 건 주어, 동사고. 그럼 보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말. 보어라고 하는 것은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보어거든. 이 말은 보충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내용이 다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는 동사가 가리키는 대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동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보어라고 하는 것은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있고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그런 걸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영어 문장은 뭐와 뭐로 되어 있다?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 보어 혹은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장이 되게 긴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하냐면 따로 꾸며주는 수식어라고 하는 게 붙을 수 있어요. 수식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꾸며주는 말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게 영어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어라고 되어 있어요. 보어는 뭐라 그랬어?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보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보어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2번에 있어요. 보어가 필요한 동사 이렇게 나와 있지. 문장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건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예시가 나와 있어. Fire burns. 불이 났습니다. Birds sing. 새가 노래를 합니다. sing은 노래하다가 있으니까 새 같은 경우에는 새가 짖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냥 노래하다라고 할게요. 불이 탑니다. burn이라고 하는 건 타다가 있죠. 불이 탑니다. 불이 났다는 거고 birds sing. 새가 노래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fire가 3인칭 단수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동사 burn, 타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s가 붙은 거고요. birds라고 하는 것은 복수명사 주어기 때문에
뒤에 sing이라고 하는 거 뒤에 일반 동사 sing이죠. 이 뒤에 뭐가 붙었어 안 붙었어? 현재 시제는 그대로 다른 게 붙지 않는 거죠. 그 차이는 지금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비동사는 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어가 필요한 동사, 이거 말 되게 중요해. 동사는 동사인데 위에 있는 번하고 sing은 보어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충하는 말인 보어가 필요한 동사가 있대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방금 언급했던 방금 전에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ecome, 그 다음에 turn, get 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사들이 있고요. 상태동사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동사가 필요한 거야? 감각동사는 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지. 보어가 필요한 동사는 비동사, become, turn, get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각동사. 보어가 필요해. 보충 설명하는 말. 그러면 아래 볼게요. 비동사의 해석은 뭐뭐이다가 있고 become은 뭐뭐 하게 되다. turn하고 get은 어떠한 상태가 되다. 공통점은 become이나 turn, get은 마지막에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동사들 뒤에 와야 할 보어 자리에 와야 할 올 수 있는 품사의 종류를 봤더니 비동사나 become은 명사와 형용사. 그런데 turn하고 get은 뭐가 와야 돼? 형용사. 그럼 공통적으로 꼭 보어 자리에 쓰는 것은 뭐가 있단 얘기야? 형용사가 있단 얘기야. 부사를 쓰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예시 문장. Time is money. 시간은 money, 돈입니다. 이때 보어 자리, 비동사 뒤에 오는 이 자리를 보어 자리라고 하는데 보어 자리에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지요. The color, 주어, turns, 변합니다. yellow,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보어 자리인데 노란색의라고 하는 뭐가 온 거야? 형용사가 온 거지. 왼쪽은 명사가 온 사례이고 오른쪽은 형용사가 왔는데 이렇게도 써볼 수 있어요. time, 시간은 중요합니다. 형용사를 이용해서 time is important. 넘어가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시간은 중요하다 라고 해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각동사.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생각하면 돼요. 눈으로 이제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보다가 아니고 보이다야. 주어라고 하는 게 형용사해 보이다. 그 다음에 주어라고 하는 게 형용사하게 느껴지다, 느끼다. 그 다음에 주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용사하게 들리다. 주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한 맛이 나다. 그 다음에 주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한 냄새가 나다. 라고 이제 오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뭐하게 뭐뭐하다 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You look tired. 너가 today는 이제 아까 말했던 수식어, 꾸며주는 말. 그 중에서도 얘는 시간이 온 거죠. 너가 오늘 피곤해 보여. 그럼 주어, 동사, 보어는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C로 표현을 합니다. 너가 오늘 tired, 피곤하게 look, 보인다. 다음에 the chicken soup. 치킨 수프가 tastes delicious. 맛있다. 맛있는 맛이 나다. 주어, 동사, 보어 자리에 이제 형용사를 써준 거지. tired도 형용사, delicious도 형용사가 되죠. 물론 tired라고 하는 것은 tire의 과거 분사인데 뭐뭐하게 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이제 오면 이러한 형태로 씁니다 라고 해서 like를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이때 like는 전치사로 뭐뭐처럼 혹은 뭐뭐 같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지. Ben looks like a baseball player. 보면
끊어줄게요. 배는 야구 선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지. The jelly, 젤리가 tastes like cheese, 치즈와 같은 맛이 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해요. like 뒤에는 like가 전치사로 쓰였을 때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문장 구성에 필요한 이제 성분이라고 하거든. 위에서 이미 다 말했는데 주어, 서술어가 바로 동사이고요. 목적어, 보어, 수식어, 꾸며주는 말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봤어요. 이제 B번 볼게요. B번에는 목적어가 나왔어. 자,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품사로 얘기하면 목적어 자리에는 품사로 명사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명사라고 하는 걸 이루는 게 단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어로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동명사가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 다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도 명사절이라고 해서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제기대명사 혹은 대명사 명사 자리에 쓸 수 있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분으로 저건 별개로 알아놓으시고요. 자, 목적어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에 필요한 동사들을 따로 타동사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타동사라고 불리는 것들은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랑 구분되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걸 자동사라고 불러주고요. 동작이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하는데 자, 명사 역할을 하는 아까 명사 중요하다 그랬지? 명사만 쓴다. 명사 역할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들만 목적어 자리에 쓰입니다. 예시 문장 We must protect nature. nature, 자연이라고 하는 게 왔는데 품사로 명사죠. protect는 뭐 하다, 보호하다. 앞에 must라고 하는 건 조동사, 뭐 해야 한다지. 우리는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을. 그럼 보호하는 대상이 누가 되는 거야? 자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Tom wants to. 자, want까지가 동사예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 거예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는데 이 목적어도 동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어와 함께 있는 거지. 위에 표시한 건 동사의 목적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는 투부정사구가 다 목적어. 하지만 여기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고 투부정사로 목적어 자리에 써준다는 게 투부정사 용법에 나오는 거지. 탐은 원합니다. to buy, 사는 것을, 무엇을 사는 것을, buy의 대상, a new computer, 새 컴퓨터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이제 삼형식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만약에 형식을 붙여준다면 주어, 동사라고 되어 있는 게 몇 형식이고 1형식이고 주어, 동사, 보어로 되어 있는 걸 2형식이라고 하고 지금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3형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걸 3형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동사. 수요동사는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대상이 있고 받는 대상을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그래서 순서가 수요동사가 쓰이는 문장은 옆에다 쓸게요. 주어, 수요동사가 들어가는 경우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옵니다.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냥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서가 있어. 받는 대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는 물건이 뒤에 온다는 게 핵심이야. 그럼 순서가 바뀔 수도 있나요? 당연히 바뀌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우선은 바뀌기 전에 We sent Pam.
우리는 팸에게 a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수요 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두 목적어의 자리를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바꿔 쓰게 되면 위에 있는 거 볼게요. 주어, 수요 동사까지는 그대로 가요. 근데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가요. 그럼 간접 목적어는 자동으로 뒤로 빠져야겠지. 근데 그냥 이러면 순서 바꾸는 것밖에 더 안 되잖아.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다가 무슨 사를 써야 돼? 간접 목적어 앞에 어울리는 전치사. 어울리는 전치사를 결정하는 것은 수요 동사가 결정해요. 그래서 수요 동사를 보고 전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전치사가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나와 있고 외워야 돼요. ask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 요청하다 인데 이게 있을 땐 오브, buy, 사주다, 요리해주다, 만들어주다, get, 얻어다 주다인데 사주다 가능하고요. find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정도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암기를 하면 나머지 동사가 이제 to구나라고 외우시는 거예요. 네, 2에서 잘 나오는 거, 네, 다 잘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다 잘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먼저 외우시는 거예요. ask of, buy, cook, make, get, find, choose, for 이렇게. 아래 예시를 볼게요. Andy told me his address. 앤디가 나에게 그의 주소를 말해주었다. 앤디는 말해주었어요. 그의 주소를.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니까 전치사 뭐가 왔어요? to. 왜? tell, told. 바로 원형이 tell이잖아요. tell 어딨어? 여기 있네요. 그래서 to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꾸는 거야? 3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 앤디, 동사, told, his address, 목적어. 그럼 선생님 뒤에 저거는요? 영어에서 전치사구라고 하는 건 수식어구로 문장 성분의 포함을 기본 성분 있잖아.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에 포함이 안 돼서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는 3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잘 봐요. 주어, 목적어, 보어로는 명사 이외에도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 이거 진짜 중요해. 지금까지 배운 거야. 첫 번째,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동명사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접속사 that을 이용해서 바로 명사절 쓸 수 있고 제기대명사 명사죠. 의문사 투부정사도 명사죠. 간접의문문인 의문사절 간접의문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요. 다시 처음부터 복습해보시고 확인 문제 풀어야 합니다. 자, 확인 문제를 다 풀었고 채점까지 끝났고 오답까지 했지요. 그럼 우리 그 다음 14쪽 두 번째 파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야. 앞에서 보어도 배웠고 목적어도 배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어의 종류 중에서 목적격 보어라는 게 있는데 목적격 보어는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다.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순서가 있어.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목적격 보어가 오고요. 기호로는 O, OC. 목적격 보어는 Object Complement라고 해서 OC 쓸 수 있습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그래서 바로 아래 지금 설명이 나와 있지요. 자.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에 관해서 서술하는 말.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1번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보어니까 2번 형용사가 올 수가 있어요. 이건 보어 역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부정사, 투부정사를 가리키고요. 분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분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분사가 있어? 과거 분사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 알맞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예시 문장이 나왔습니다. Judy's mistakes. 주디의 실수가 made, 만들었대. 어떻게 만들었을까?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을 만들었대요. 근데 실수가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뒤에를 더 봐야 되는 거야. angry. 그러면 누가 화가 난 거야? 친구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그녀의 친구들이 이 문장의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가 화가 났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목적격 보어로 그 뒤에 angry라고 해서 품사로 형용사가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주디의 실수는 그녀의 친구들을 화나게 했다. 그래서 이때 make, made가 요렇게 사용이 되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게 되면 뭐뭐 하게 하다 정도로 해석해도 되는 거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문장을 봤는데 이제 저 위에다 써볼게요. 요렇게 목적격 보어가 사용되는 건 O형식입니다. 그래서 O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죠. 다시 예시 문장 들어가서 Mr. 에머슨 선생님께서 thinks, 생각하십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요. 에머슨 선생님 자신을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썼어. 왜?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을 때는 목적어 자리에 무슨 대명사를 쓴다? 제기대명사를 쓰죠. 그런데 에머슨 선생님 자기 자신을 great judge, 굉장히 훌륭한 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격 보어. 되게 훌륭한 판사는 자기 자신인 목적어를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에머슨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훌륭한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거 또 볼게요. The news made me. 뉴스가 나를 만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뒤에 더 있어요. happy. 그러면 뉴스는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올 수 있는 happy. happy가 오면 안 돼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목적격 보어 자리는 부사를 쓸 수가 없어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very happy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happy를 꾸며주도록 했으니까. happy가 있으니까. I found your dog. 나는 너희 개가 뭐 하는 것을, 개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분사는 분사인데 ing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들은 다 형용사 역할로 보셔도 돼요. 여기에서는. 다음 동사들은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씁니다. 암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동사들을 선생님은 O형식 동사라고 불러주거든요. O형식 동사는 OV라고 써요. want, ask, tell, order, expect, advise, cause, enable. 근데 제가 이걸 암기시킬 때 이렇게 암기시키는 게 있어요. ask, allow, advice, want, tell, cause. 이거보다 더 많이 있지만 이제 과정상 중학교 때 진짜 필수, 점점 더 있죠. 하지만 필수, 완전 필수. 그래서 A를 일부러 앞으로 빼고 이제 나머지 뒤로 빼서 ask, allow, advise, want, tell, cause 이렇게 암기를 시킵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뒤에다 써볼게요. 뒤에 목적어가 와 당연히 앞에 주어가 있겠죠.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요 자리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만 쓸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동사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지. 나중에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랑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은 want, 원하십니다. 내가 to study, 목적격 보어, abroad. study abroad는 해외로 공부하다, 해외에서 공부하다. 그래서 해외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라는 expected, 기대하고 있지요. 기대했었어요. 내가 뭐 하기를 to play the guitar, 기타를 연주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내가 기타 연주하는 거, 내가 해외에서 공부하는 거. 그걸 주어가 동사하는 거죠. 자, 옆에 봤더니 직접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 직접 목적어는 뭐였어? 직접 목적어는 물건, 주는 물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석이 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I showed Bob. 됐어? My bike. 자, 나는 showed,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어? 밥에게 나의 자전거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아래는 we think, 우리는 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smart,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건 밥에게 준 거네, 물건이네. 아래에 있는 건 밥이 똑똑한 거네. 요런 차이를 사형식과 그다음에 오형식으로 구분하는 거지. 그다음에 아래 목적격 보어에 쓰이는 말의 품사에 따라 수식어 또는 목적어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don't think, 나는 그를 a good boy, 되게 훌륭한 소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사실 boy라는 명사가 왔어. 그걸 꾸며주는 굿이 있는 거고요. I don't want you, 나는 너가 to tell, 말하기를 원치 않아. my secret. 근데 말하다가 동사라서 이거의 목적어가 다시 뒤에 더 와서 이게 목적격 보어 자리를 완성한 거지. 이런 뜻이야. 목적격 보어의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to tell, 동사가 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네가 나의 비밀을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역동사와 목적격 보어, 지각동사와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사역동사는요, 시키는 동사예요. 그래서 make, have, help, let이 있지. 제가 이거 할 때는 이런 망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영어 파닉스루, 망할에 있어. 그 다음에 뒤에 다른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파랑색, 그 다음에 연두색,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그럼 이런 사역동사는 왜 망할이라 그러냐면 시켜서 하는 거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해주는데 make, have, 뭐뭐 하게 하다. let은 허락하다. help는 돕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make하고 have는 뭐뭐 하게 하다.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격 보어하게 하다. 예를 들어서 로버트는, 이건 허락하다죠. 과거네요. 내가 그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줬어. 내가 사용하는 거지. 근데 그걸 허락해준 거지. 오형식의 사역동사. 이거를 강조하는 건 허락해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한다기보단 상대방의 허락으로 사용하게 된 거지. 그런데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엇을 써야 돼? 동사 원형을 써야 합니다. My mom will have Tom clean his room. 우리 엄마는 가졌다가 아니고요. 오형식이라서 탐이 그의 방을 청소하게 할 거야.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죠.
help는 준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I helped Sam. 내가 쌤이 fix the radio. 라디오를 고치는 거를 도왔어. 그런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fix도 되지만 뭐도 된다는 얘기야? to fix. 준사역이라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지각 동사는 전에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 저녁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눈, 코, 입, 귀 그려놓고 자, 눈, look이 아니에요. see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watch. look 가능한데 at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 hear. 얘는 특별히 과거 시제까지 heard. 그 다음에 아이고 look이 아니지. listen to 입니다. 그 다음에 notice 쓸 수 있습니다. 보다, 듣다, 알아채다. 그 다음에 피부, feel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목적어가 필요해. 그래서 lookat은 무엇을 보다야. 앞에 감각동사는 look만 있고 뭐뭐 해 보이다잖아. 근데 이것은 무엇을 보다. 무엇을 듣다. 근데 지각동사잖아. 무엇이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무엇이 뭐뭐 하는 것을 듣다. 이런 식인데 이렇게 그림 그려서 외워보시고요. 그걸 왜 지각동사라고 분류하는 걸까? 오형식으로. 지각동사가 쓰이면 오형식이야. 그래서 주어, 오형식의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같은 뜻일 때는 현재 분사의 형태가 가능해요.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 붙여준 형태입니다. 둘 중에 같은 뜻이면 쓸 수 있어. 그래서 저런 지각동사 첫 번째 예시 문장 바로 볼게요. 소라가 felt 느꼈어요. 그녀의 심장이 beat 뛰는 것을. 그러면 이거는 뭘로 바꿔도 돼? 원형일 땐 beating으로 바꿔도 돼요. When she saw Tom 그녀가 탐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I heard 저는 들었습니다. Someone 누군가가 knocking 두드리는 것을. 그러면 이거는 뭐도 써도 돼? 원형으로 knock을 써도 되지. at the door 문을 두드리는 걸 들었습니다.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당하는 관계라면 다시 한번 그럼 이 자리에는 무슨 분사를 쓴다? 과거 분사를 써야 돼요. 반드시 위에 있는 걸 지키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I had the wall. 나는 벽을 칠했다예요. 근데 벽이 스스로 칠할 수 없으니까 칠해졌다 과거 분사. 나는 그 남자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을 봤어요. 남자가 스스로 간 게 아니고 들것에 들려서 갔겠지? 수동이라서 taken이 쓰인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과거 분사를 쓰는 경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서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장의 이제 형식, 종류지 공부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을 해보시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하시고요.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